애초에 그곳엔 배를 댈 만한 선착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작은 보트를 매단 채 서쪽으로 험한 바닷길을 달린 지 2시간 40분. 파도에 밀렸어요. 안개 속에 나타난 이 작은 섬은 외부인의 방문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길이 없고 온통 바위와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죠. 우린 그곳에서 마침내 서해 비밀의 섬이라 불리는 경렬 비열도를 만났습니다. (4월) 초 바닷물이 따뜻해지자 안개와 함께 비가 내립니다. 이것은 이 외딴 섬에도 봄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자연의 전갈이죠. 모든 새와 동물들이 활력을 되찾고 잠들어 있던 식물들이 기지개를 켤 시간입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란다는 천남성과 엉겅퀴, 어수리, 원추리. 풀냄새의 유혹에 고개를 내미는 토끼 한 쌍. 어쩌면 이 아름답고 찬란한 봄날의 잔치를 위해 야생의 동물들은 지난 몇 달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봄날의 잔치에 동물들만 초대된 것은 아닙니다. 육지인 태안으로부터 바닷길 55km. 열지어 나는 새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경렬 비열도라 불리는 이 섬에 육지의 방문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산란철을 맞아 살이 잔뜩 올라있는 자연산 홍합은 이 시절에 채취해야 온전히 제맛을 만끽할 수 있죠. 이거 위험하죠, 진짜로. 목숨 걸고 따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래가 많이 나가지고 요즘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바람을 잘못되면 공수해야 빠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의 손길이 드문 까닭에 절벽 어디에나 홍합이 지천입니다. 그런데 요즘 홍합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녀석이 있죠. 온몸으로 파도를 받아내고 있는 이 녀석은 물이 들 때 촉수를 내밀어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절지동물 거북손입니다. 이 속에 보면 이렇게 하얀 알맹이가 나오거든요. 이게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해요. 근데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영양이 엄청 풍부해요. 삶으면은 이 알맹이가 쫄아들어요. 그럼 여기를 똑 이렇게 똑 해갖고 이렇게 쪽 빨아먹으면 쏙 나와요. 하나 찼네? 하나 차야지. 아무리 먹거리가 많아도
채취엔 때가 있는 법. 파리 때야 오고 바람이 안 불이 오고요. 바다가 잔잔 퍼져간 채야 와요. 호천리, 어만리. 호랑이가 하루 천리를 간다면 물고기는 하루 만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빠른 물살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백군도 손에 쥐가 날 만큼 긴장했다는 이곳 바다. 그것은 수심이 낮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4~5m로 크기 때문입니다. 거친 바다 속에서도 생명의 일능임은 계속됩니다. 파도의 잎을 빼앗기고도 악착같이 바위를 붙들고 있는 미역줄기들. 자리다툼의 열중인 이 녀석은 충청 이남에선 벌떡개라 불리는 민꽃개입니다. 주로 큼지막한 바위 밑에 둥지를 틀고 살죠. 이 밖에도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5월부터 11월까지 경렬 비열도 앞바다를 가득 채운다는 멸치와 먹잇감인 멸치를 따라 제주 근해로부터 긴 여정 끝에 도착했다는 전갱이과의 물고기인 방어. 농어도 이곳 바다에 빼놓을 수 없는 진객입니다. 녀석들은 때로 수만 마리씩 몰려다니며 놀랍도록 아름다운 군무를 펼치곤 하죠. 이처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철따라 오가고 서로 먹고 먹히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으며 휴식과 산란, 이동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하는 서해의 외딴섬 경렬 비열도. 경렬 비열도는 크게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대와 기상대, 통신시설을 갖춘 북경렬 비도는 지금도 섬 탄생의 비밀을 고스란히 품고 있죠. (7천만 년) 전 화산이 폭발했고 산이 생겼으며 바닷물은 지속적으로 바위를 깎아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나타나는 이 해식 동굴에 들어서면 자연이 갖고 있는 놀랄만한 힘과 세월의 깊이에 절로 탄성을 내지르게 되죠. 안개에 휩싸였을 때 더욱 신비로움을 자극하는 동경렬 비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악어가 물 위를 기어가는 모습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수십 미터의 가파른 벼랑이 이어지고 인간이 왜 자연 앞에 겸손하고 정중해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윽고 최서단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영해 기점 23개 도서 중 하나인 서경렬 비도. 이 중요한 섬이 몇 년 전 중국인에게 매각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죠. (4월) 중순 고전역하던 경렬 비열도에 괭이 갈매기들이 찾아와 다음 세대를 잇기 위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물이 귀한 까닭에 웅덩이 하나라도 먼저 차지하려는 경쟁이 끊이질 않죠. 강자는 여유를 즐기지만 약자는 비굴함을 견뎌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닥쳐올 이들의 도전에 비하면 단지 서곡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만 마리의 갈매기들이 하필 이 작은 섬에 한꺼번에 몰려와 자리다툼을 벌이는 것일까요? 경렬비도 보면 그 대부분 이 바다에서 접근하는 데가 절벽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접근이 어렵고 안반하고 지금 밀사초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괭이갈매기가 이렇게 산란을 하고 둥지를 만들기가 가장 적당한. 갈매기는 한번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 지내는 일부 일처지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벼랑 끝과 같은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 자신들만의 산란장을 만들죠. 그러나 이때를 노리는 매서운 눈초리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매와 괭이 갈매기들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과연 갈매기들은 매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둥지를 지키고 무사히 산란을 마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지독한 안개를 헤치고 낯선 방문객들이 북경렬 비도를 찾아옵니다. 영토와 영해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소속 대산 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이곳에 공사를 시작했죠. 무인 등대로 운영되던 곳에 등대원을 상주시키기로 하고 숙소와 헬리콥터 이륙장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곳에서의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하도 이쪽은 오지를 않아서 물 한 방울이라도 받아서 작업하는데 쓰려고 식수도 부질나고 빨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쓰려고 합니다. 등대 밤바다를 오가는 배들의 항로 좌표이자 수천 년 의지했던 별자리를 대신한 바다의 안내자. 격렬 비열도는 비단 밤에만 등대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수천리 바닷길을 오가는 철새들에겐 더욱 그렇죠. 남반구와 북반구, 동서대륙 사이를 오가는 철새들에게 격렬 비열도는 더없이 중요한 바다의 이정표이자 정거장입니다. 이 지역은 중요한 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비행기로 따지면 중간 급유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려가지고서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체력을 회복을 하고 먹고 그리고 다시 본인의 목적지인 번식지로 날아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이라고 하겠습니다. 장거리 여행에 지친 나그네 새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청호반 새가 마치 저녁 목욕탕이라도 된 듯 여유를 즐기고 있군요. 맷 비둘기도 이곳에서 오랜 갈증을 해소합니다. 섬의 유일한, 그것도 숲속 깊숙이 감춰진 옹달샘이지만 종일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새들. 이 옹달샘이야말로 먼 바다를 날아왔고 또 먼 바다를 건너야 할 새들에겐 너무도 소중한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새들이 무사히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나고자는 있죠. 자연의 이치는 이렇듯 때로 잔혹하게만 합니다. 바람이 거세다 싶더니 순식간에 바다가 요동칩니다. 먼 바다의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변화무쌍한 날씨는 종종 어부들의 목숨을 위협하죠.
태풍과 같은 기상 변화를 감지하고 미리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서해로 북상하는 태풍과 황사 등 기상 변화를 가장 먼저 실시간 감지할 수 있는 서해 제1 해양기상기지. 중국에서 온 황사와 같은 초미세먼지는 3시간 이내에 서울 등 내륙에 도착하죠. 때문에 이곳에서 얼마나 빨리 관측하느냐에 따라 주의보나 경보를 미리 발령할 수 있고 피해에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편서풍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해양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상에서 발달하는 위험기상을 조기 탐지하는 이 서해종합기상기지의 이런 입체 관측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상을 오가는 모든 선박들에게 신속히 해상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경렬비월도 이 주변 환경에 어민들이나 항만청에서 제공하는 이제 재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무선이나 유선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해주는 시설이고요. 그러나 외딴 섬이기에 시설 유지에 보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정기선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배를 빌려서 들어와야 되고 또 배 빌리는 시점들도 이제 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일정을 잡고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정 때에 이제 뭐 기후가 안 맞아서 며칠씩 더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이고요. 집에는 전혀 안 먹어요? 겨울에도 북쪽에서 내려온 북서 계절풍 때문에 같은 위도상의 동해보다 춥다는 경렬 비열도. 그런데 최근 남쪽에서 주로 자란다는 후박나무와 동백나무가 이곳에 자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상록수림의 북한 개선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는 그 외연열도에 있는 그 천연 보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연도는 여기서 남쪽으로 한참 밑에 있는데 이 경렬비열도가 그 서해안에서 상록심으로서 북한 개선이라는 것이 이제 확실히 입증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온난화로 인해 서해가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먼 곳으로부터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주도 알아도 최남 우리나라 최남단 끝 섬에서 왔어요. 거기 사십니까? 예. 이곳에 자라고 있는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제주 해녀들이 원정 물질을 온 것이죠. 맑은 날이면 15m의 물속까지 내려다 보인다는 이곳 바다. 물속에 들어가자 어느새 푸르게 새순이 돋은 미역과 서해에선 좀처럼 볼 수 없다는 연산호가 눈에 띕니다. 이었고 암벽을 따라 20m 수심에 이르자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닥을 빼곡하게 채운 키조개와 핏불고둥 그리고 큼지막한 해삼. 먹이를 찾아 배회 중인 전복을 발견하는 것도 이곳에선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제주에서 원정 온 해녀들은 몇 달씩 이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뒤 그 수입을 어업권자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죠. 그러나 최고의 해녀들에게도 이곳은 위험한 바다입니다. 빠른 물살 때문에 부표인 태왁조차 띄울 수 없어 잡은 해산물을 가슴에 담아야만 하죠. 드디어 물질을 마친 해녀들의 숨비 소리가 격렬 비열도의 바다에 번집니다. 제주도에서 격렬 비열도까지 파도와 맞서는 것은 해녀들의 운명입니다. 제주도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우리 동네에도 물빨이 센데 여기도 세요. 물빨을 세여가지고 그 해삼은 보이는데 바라가지 못해가지고 그게 제일 천당 지옥 가요, 지옥. 수심이 깊은 만큼 해삼도 많지, 전복도 많지, 고기도 많지. 우리는 고기는 못 잡지만은 전복하고 해삼이 딱 궁합 이렇게 세 가지. 오늘날 전국에 남아있는 해녀의 수는 5천여 명. 대부분 제주도 출신인 이들 중 일부는 전국의 도서를 돌며 해산물 채취에 나섭니다. 격렬 비열대의 바다가 살아있는 한 내년이면 또다시 해녀들은 이 바다를 찾아오겠죠. 어느새 섬의 날씨가 부쩍 무더워졌고 그만큼 고통도 더해집니다. 전기도 없고 한 방울의 물도 나지 않는 섬에서 매일 암벽을 오르내리며 촬영한다는 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 영해 범위를 결정하는 최서단 섬 중 하나이자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릴 격렬 비열도. 중요한 생태의 보고이기에 제작팀의 탐사 기록은 쉴 새 없이 계속됩니다.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기 시작한 지 약 25세. 마침내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어미와 새끼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죠. 이때 이 소리는 앞으로 수만 마리의 갈매기 속에서 자신의 어미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이거 얘는 지금 많이 컸죠? 한 부화한 지 한 3일? 네. 3일이요? 네. 한 발짝만 둥지를 벗어나도 목숨을 위협받는 고난의 성장기. 저기 보시면 자기 그 둥지마다 이렇게 딱 어미들 다 지키잖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접한 뭐 새끼가 온다든지 다른 어미가 오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기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자기 영역이.
새끼를 위해 암수가 번갈아가며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5월이면) 찾아오는 멸치때는 최고의 먹잇감 중 하나죠. 어린 새끼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되삼켜 내뱉는 어미의 모정. 이런 과정은 앞으로 한 달 반, 새끼가 스스로 날개를 펴 하늘을 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등대 공사를 시작한 지 2달. 막바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북경렬 비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자들의 생활 필수품은 물론 모든 자재 하나하나를 육지로부터 가져와야 하기에 공사가 더딜 수밖에 없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94년 등대원들을 철수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1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고 우리 어선의 밤바다 길잡이 역할을 위해 다시 등대원들을 상주시키기로 했죠. 그 시각 인근 바다에선 새로 들어온 항로표지 관리원인 등대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경렬 비열도에 상주할 등대원은 2명. 등대원은 고립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내력과 책임감, 전기, 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됩니다. 통신 관련 업무를 하다 올해 입사했다는 김남복 등대원. 해안 곳곳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무인 등대를 찾아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도 등대원들에겐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기엔 음파와 전파 그리고 빛을 내뿜는 광파 장비들이 설치돼 있죠. 공통점이라면 한결같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인데요. 그래도 이제 기존에 그 많은 경험과 그 노력을 했었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그리고 의지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 해안 곳곳에는 이런 항로 표지 시설이 모두 4,200여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은 바다를 오가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어부들에겐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물고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야 하고 짙은 어둠과도 싸워야만 하죠.
이들에게 등대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경렬도 부근에는 그 암초들이 많이 있어요. 경렬도 안쪽으로는 뭐 무인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등대를 기점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뭐 암초 그런 거 있고 무인도들이 있고 하니까 등대 서쪽으로 가면은 아무 지장이 없고 하니까 방해하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집어등을 밝히자 밤바다는 꽃이 핀 듯 멸치떼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예로부터 어초가 발달돼 있고 플랑크톤이 풍부한 까닭에 경렬 비열도 주변 해역은 멸치의 황금어장으로 손꼽혔죠. 달서부터는 꽃게를 주 황금어장이고 이제 꽃게가 6월이면 끝나거든. 6월 지나면은 이제 자보가 또 많이 형성이 돼요. 경렬도 부근이. 그다음에 뭐 7월 달에는 오징어. 이제 8월 달서부터는 12월까지 멸치가 형성이 되고요. 요즘 잡히는 멸치는 한껏 몸이 자라 있는 큰 멸치. 잡은 멸치는 곧바로 상자에 담겨 가공 처리됩니다. 배에서 직접 삶는 까닭은 신선도를 높여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죠. 이처럼 어두운 밤바다를 누비며 멸치를 잡고 있는 충남 태안의 어선만 100여 척.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곳에 새로운 진풍경이 등장했습니다. 동해를 누비던 오징어가 경렬 비열도를 중심으로 서해에 대량으로 유입된 것이죠. 자동은 그냥 막 이래 계속 들어가고 사람은 노래가지고 살살 요래 칠 수도 있고 천천히 돌릴 수도 있고. 동중국해에서 시작된 난류가 동해가 아닌 서해로 유입되면서 멸치떼와 함께 이를 먹잇감으로 삼는 오징어떼가 덩달아 따라온 것입니다. (40여) 척의 배가 출항하여 하루 잡아내는 오징어의 양이 척당 7천여 마리. 이는 속초와 울릉도의 어획량을 추월하는 수치입니다. 드디어 후화를 시작한 지 40여일. 어린 갈매기들이 부쩍 자랐습니다.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까닭에 얘까지 자라는 동안 거의 절반의 새끼들이 희생됐죠. 살아남았다고 순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커졌지만 이웃 갈매기로부터 미래의 경쟁자 취급을 받으며 공격당하기 일수인 신참 갈매기들. 그러나 어디에나 모험심이 강한 신참도 있기 마련이죠. 함부로 먹이 사냥에 나섰던 이 녀석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비로소 절감합니다. 새끼들의 성장이 끝나고 또 다른 목적지를 정해야 할 이 시기. 이때가 사냥꾼인 매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강자와 약자, 쫓는 자와 쫓기는 자, 그리하여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야생의 세계. 아침부터 낚싯배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말이면 태안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다는 낚시꾼들. 오, 예.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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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윽고 큼지막한 우럭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밉니다. 이 손맛 볼 때는 그 짜릿한 맛, 아 이거 올라올 때 아주 기분도 아주 째져. 그렇다면 왜 이곳을 최고의 낚시 포인트라고 하는 걸까요? 잠수에 들어가자 깎아지른 암벽이 이어집니다. 바위에는 이끼와 수초가 가득하고 곳곳엔 어린 돌돔들이 놀고 있습니다. 다 성장한 녀석들은 이처럼 줄무늬가 옅어지죠. 맑은 물과 풍부한 먹잇감, 보호받을 수 있는 암벽, 이곳이야말로 물고기들에겐 최고의 보유권이자 놀이터인 셈입니다. (7월) 초 드디어 등대원들이 가족 곁을 떠나 경렬 비열도로 향합니다. 섬에서의 생활은 고독하고도 힘들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가족, 친구들과도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지난 21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섬. 태안 신진항을 출발한 지 2시간 40분 만에 어느덧 배가 북경렬 비도에 도착합니다. 여기 점검을 하러 저희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꾸만 말썽을 부리는 운반용 모노레일. 이게 하나요? 할 수 없이 200m의 가파른 길을 오가며 물품 하나하나를 옮기기로 합니다. 제일 끝방 가서 갔을까요? 근데 거기 물이 안 돼요? 물 나와. 여기 이랬어? 김치통을 꺼내 손수찌개를 끓이면서야
가족과 떨어져 섬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등대원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어야 돼. 원래 맛있는지. 맛있어. 야. 앞으로 이곳엔 2명의 등대원이 상주할 것입니다. 이들은 규정된 시간에 등대의 불을 켜거나 끄고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을 관찰하며 각종 장비를 점검, 조정, 유지,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되죠. 특이한 기상 변화나 선박의 조난 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부터 경렬비열도 등대 항로표지관리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등대원조차 없었던 경렬 비열도의 등대. 그 등대가 마침내 21년 만에 등대원에 의해 어둠 속에 빛을 내뿜습니다. 한국 등대의 역사는 1903년 인천 팔미도로부터 시작됐죠. 오늘날엔 4,200여 개의 항로 표지가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영해는 경렬 비열도로부터 92.5km 때문에 이곳은 물고기를 쫓아 침범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과 해경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중국 배 어선들이 또 여기 어장이 많이 형성되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주권 보호라든지 어장 수호를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처음 나와봤습니다만 섬마다 아주 아름다움이 아주 극치라고 그럴까요? 아울러서 우리 이 경렬비열도를 경제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에서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파른 절벽에서 힘든 성장기를 거친 새내기 갈매기들이 또 다른 세상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합니다. 날개를 힘껏 들어올려 만반의 준비를 끝낸 다음 드디어 출발. 이렇게 떠난 갈매기들은 또다시 내년 봄이면 자신들이 나고 자란 둥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갈매기들이 떠나고 적막감이 감도는 경렬 비열도. 그 빈자리를 대신하는 몇몇 섬의 동물과 괭이 갈매기의 배설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는 식물들. 토끼는 이 식물을 먹고 살이 오를 것이며 얼마 뒤에 찾아올 길고도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입도 한 달째.
섬의 유일한 주민이 된 등대원 김대환 씨와 김남복 씨가 진입로 풀베기 작업에 나섭니다. 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미안하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등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사고 없이 선박들이 운항 잘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은 등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 이 섬들 중 하나가 중국인에게 매각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무산됐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경렬 비열도에 무관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다를 오가는 새들에게 휴식을 주며 뱃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정표 역할을 하는 섬. 그동안 비밀의 섬이라 불렸지만 우리가 이 섬을 기억하고 품에 안는 한 경렬 비열도는 더 이상 비밀의 섬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등대와 같은 섬, 바로 그곳이 경렬 비열도죠.